시장이 기다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실적 예상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87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달러 79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처음으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AI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외 거래를 보시면요, 무려 13%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주가 급락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는 이유들 잠시 뒤 2부 마감 브리핑에서 또 한 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밤사이 FOMC 회의 결과, 올해 마지막 회의 결과가 나왔죠. 이 부분 다시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느려진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대로 느려지는데요. 이 부분 한번 시장 반응과 함께 또 파월 의장의 코멘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서 4.25에서 4.5%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4회 인하가 예상이 됐었다면 그것이 2회 인하로 연준 위원들의 중론이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것을 12월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9월 점도표와 12월 점도표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또 느리게 금리 인하 속도를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차트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9월 점도표고요. 그리고 12월 점도표입니다. 9월 점도표를 보면 2024년 수준이 대략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가장 예상한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여기였고요. 내년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여기였습니다. 중론이 여기였는데 거의 4단계를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 곡선도 가파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2월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똑같이 녹색 선을 보더라도 그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 같다라고 크게 목소리를 낸 연준 위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시장, 기대했던 것에 찬물이 끼얹어지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또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3대 주요 지수 급하강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금리, 사실 이 시장금리는 정책금리가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는 수준을 보이기 마련인데 기준금리가 밤사이에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뛰어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시장이 그동안 다 반영해놨던 금리 인하를 이날 되돌리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뛰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매력도가 커지는 금인데 금 가격 크게 하락했고요. 또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죠. 강달러 쪽으로 크게 튀어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한 번의 충격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을 이 4개의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도 계속해서 보수적인 전망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점도표를 보면 연준 위원들 내년에 추가적으로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시장, 선물 시장에 반영돼 있는 내년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을 보면요. 일단 한 차례 인하가 되면서 4.25에서 4.5로 기준금리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내년 5월쯤에 또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 4.0에서 4.25로 연말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도표에서는 2회 인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보다 더 보수적인 1회 인하만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회도 아닌 1회만을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했
급 하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라는 게 헤드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는 강하고 노동시장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소비 지출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장비 투자도 강화됐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경제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경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시장이 마냥 달갑게 받아들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일단 임금 상승률이 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용시장 인플레 상방 압력 가하는 요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두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고용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이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궤도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던 게 최근에 확인했던 CPI도 그렇고 다시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11월 PCE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코멘트를 줬을까요? 살펴보시죠. 오늘 결정은 아슬아슬했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많은 연준 위원들을 금리 인하로 설득하는 데 좀 힘이 붙였다. 위원들 안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더 신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높은 인플레에 따라서 위원들의 내년 정책금리 전망치가 높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느려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트럼프 2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코멘트들이 나왔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트럼프 하에서의 정책 불확실성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정책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실제 정책이 나와봐야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트럼프 취임 날 1월 20일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1월에 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1월 FOMC 회의에서는 아마 그동안 빠르게 나오는 정책들을 소화하는 시간,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는 관세가 내년 근원 인플레이션을 0.3%포인트 끌어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연준이 조금은 우려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파월 의장, 기준금리가 낮았던 2018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2018년에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했었죠. 하지만 그때와는 지금의 기준금리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차육해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원래 잘 알려져 있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시장에 느림의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 수요일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바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고 이번 주 안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인데요. 과연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지 시장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